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더웠던 추석이 있었나 싶은데 사상 처음으로 추석 보름달을 열대야 속에서 보게 생겼습니다. 한여름 같은 늦더위가 추석인 오늘 절정에 달하면서 전국 곳곳의 최고 체감 온도가 섭씨 33도에서 38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번 늦더위 언제까지 계속될지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의 대표적 행사인 수문장 교대식.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가을 외출인데도 양산은 물론 휴대용 선풍기까지 필수품이 됐습니다. 오늘 추석 이렇게 좀 더웠던 날 있으실까요? 거의 생전 처음이죠 지금. 거의 여름 휴가 온 기분인데 지금 추석이 아니라 너무 덥네요 진짜. 관람하는 10분 남짓 금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나들이 나오면 좀 시원한 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너무 더워서 아이도 여행을 다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있는 이곳 경복궁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2시를 기준으로 3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8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가 추석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전국 절반이 폭염경보로 뒤덮였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3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경남 의령과 밀양도 37.2도와 36.8도까지 올랐으며 광주와 창원도 오늘 9월 1 최고 기온 기록이 다시 쓰여졌습니다. 어젯밤 서울과 대전, 인천 등엔 또다시 관측사상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추석 보름달도 열대야 속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폭염의 원인, 올여름 최강더위를 불러왔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탓이 큽니다. 더불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의 덥고 습한 남동풍이 내륙으로 불어닥치면서 한여름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머물면서 대기 하층에서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폭염은 20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평년보다 더운 날씨는 10월 초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는 추석 차례 지내는 장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종갓집에서는 음식이 상할까 봐 밤새 에어컨을 켰고 땀을 쏟으며 성묘하는 광경도 펼쳐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주채씨 광정공파 종각. 아흔을 바라보는 집안 어르신부터 고운 한복을 입은 증손주까지. 고즈넉했던 한옥이 모처럼 모인 가족과 친척들로 북적입니다. 이럴 때 아이만 자주 못 보니까 자손들 다 보니 반갑죠. 추석인데도 36도가 넘는 더위에 처음으로 마당이 아닌 제실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애써 준비한 차례 음식이 상할까 봐 음식을 둔 방엔 밤새 에어컨도 틀었습니다. 계속 보라면 너무 더워가지고 아유 이렇게 더운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살다가 처음이에요 추석에. 추모공원은 성묘객들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늘 추석이라서 그 아기 할아버지한테 좀 예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3대가 모여 성묘에 나선 가족들은 한낮 뙤약볕 아래 연신 땀을 닦으면서도 정성스레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추석인데 이렇게 더운 거 진짜 감수해야죠.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성묘를 마친 뒤엔 대부분 그늘진 곳에서 한숨을 돌리지만 그래도 오기를 잘했다고 말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애기들도 지금 땀이 많이 좀 나고 지금 성묘하기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추석이라서. 바다가 보이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남은 연휴 바닷가나 카페에서 더위를 조금이라도 더 피할 생각입니다. 열대야도 있는 것 같고 9월인데 덥더라고요. 바다에 좀 앉아 있다가 카페 갔다가 하고 들어가려고요.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그리는 이들의 합동 차례도 열렸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에는 추석맞이 차례상이 마련됐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참사 이후 두 번째 추석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혀 1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한 대가 정체를 피하려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서다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난 교통사고를 미처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일어나는 이른바 2차 사고. 이러한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6배 이상 높은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새벽 승용차 한 대가 1차로로 차선을 바꾸고 뒤따르던 승용차도 1차로에 진입하더니 앞차를 추돌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중앙분리대 옆에서 사고 수습에 나선 지 10분여. 1차로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그만 이들을 덮치고 맙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쓰러지자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현장을 살핍니다. 그 사이 차량 수십 대가 아슬아슬 곁을 스쳐 지나가고 결국 16톤 화물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모두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2차 사고 사례입니다. 이 같은 2차 사고는 지난 한 해에만 50건이 발생해 25명이 숨졌는데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6.7배 높습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시야는 좁은데 속도는 더 내기 일쑤여서 안전용품을 사용한다 해도 뒤따르는 차량들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밤중 전방 1km 지점에서 사고가 났음을 가정하고 시속 100km로 달려본 결과 비상등과 불꽃 신호기는 각각 700m, 440m 전방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LED와 삼각대는 사고 차량 바로 앞에서야 비로소 눈에 띄었습니다. 피하거나 멈추기엔 시간도 거리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차량 주변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속하는 차량에 의해서 2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항상 대피를 신속히 하는. 도로공사는 또 사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옮기는 고속도로 긴급 무상 견인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주말을 지나 어제부터는 문을 연 병의원이 대폭 줄었죠. 토요일 2만 7천여 곳에서 어제는 3천 곳, 오늘은 1,700여 곳만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실은 가기 어렵고 동네 병의원은 문 닫은 곳이 많아 환자들은 전전긍긍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경기도 광명의 2차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복도까지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고 접수 창구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6살 김모 양은 4시간 넘게 기다렸다 진료를 받고 겨우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는 열이 40.6도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너무 아기가 막 거의 쓰러지듯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19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보내주겠다는 119 대원의 말에 오히려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더 위급한 상황인데도 많이 뺑뺑이를 들어서 구급차보다 먼저 갈 수 있는 병원을 좀 확인해달라고.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집과 거리가 먼 2곳뿐이었던 데다 막상 가도 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결국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가도 고생만 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할 거라는 거를 막 엄마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를 막 3-4시간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할 거면 그냥 아침에 와서 외래로 진료를 보자 하고. 추석 연휴 내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실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부모는 아기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해열제만 받은 채 귀가했다고 적었습니다. 망막 질환을 앓는 환자는 응급실에 갔다가 안구 적출 같은 수술이 아니란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후기를 올렸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갈 것을 권장했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순방을 떠날 예정인데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지구대 방문과 마포대교 순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추석 영상 인사, 그리고 장애아동시설 봉사활동까지. 공교롭게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잇따른 공개 행보를 두고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보다는 반발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활동 자제를 조언할 수 있는 참모가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해 영부인 외교 활동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더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이 가득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추석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또 한 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속보입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가 현장에서 12시간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부실 경호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는 해리스 부통령의 말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검거됐지만 암살 미수범 라우스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59분부터 오후 1시 31분까지 거의 12시간을 골프장 근처 숲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Cellular data shows that the subject was in the vicinity of the golf course roughly 12 hours before the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그 긴 시간 동안 위협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 라우스가 불과 270m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 때문에 다시 한번 부실 경호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골프장 주변을 수색하진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교과서 같은 경호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가 라우스의 총기 시야에 들어오기 전 소총을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The subject who did not have line of sight to the former president fled the scene. He did not fire or get off any shots at our agent. 라오스의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용병 부대에 자원했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어 입대에 실패하고선 해외 모병 활동을 주도한 것처럼 허풍을 떨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지도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elect new leaders the next go around that have a backbone and that, have the fortitude to say, hey, we're not going to tolerate this type of behavior. 그런 그에게 다른 나라 전쟁 지원에 반대하고 대선 승리 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고 장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거 대상으로 지목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You believe it's in the U.S. best interest for Ukraine to win this war, yes or no? I think it's the U.S. best interest to get this war finished and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레토릭, 즉 자신을 겨냥한 혐오성 언사가 암살을 부추겼다면서 해리스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동유럽에는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는 강이 돼버렸는데요. 폴란드는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체코와 루마니아에는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헬기가 주택가 지붕을 돌며 주민을 구조합니다. 아래엔 수색 중인 빨간 구명보트도 보입니다. 폭우로 도로가 강처럼 변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ale přijde to, tady ta práca potom, jako jo, až se uvidí ty hrůzy škody a jedno s druhým. 체코 인근의 루마니아에도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찬 도로, 집안은 들어찬 물로 초토화됐습니다. Am distrus tot, n-am nimic, paturile sunt pline, piernele sunt pline, n-am unde mă culca, nimic. Microb din WC-uri.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중부 유럽을 강타하면서 루마니아에서 7명, 폴란드에서 4명, 체코에서 3명 등 지금까지 적어도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들 지역에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피해를 몰고 온 저기압대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주변에 더운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어 폭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폴란드 총리는 유럽연합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이라며 대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품을 수 있으며 폭우와 더 강한 폭풍을 불러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로봇이 이제 배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자율주행이 어렵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장애물도 제법 잘 피한다는데 실제 로봇 배달 어떤지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바퀴 달린 작은 바구니 모양의 배달 로봇이 달려갑니다.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대기소에 있던 로봇이 카페에 도착한 뒤 주문받은 커피와 베이글을 싣고 아파트 1층 현관까지 이동합니다. 횡단보도에선 신호에 맞춰 건너고 킥보드나 자전거도 제법 잘 피합니다. 되게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돈을 안 들이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만 제약이 아직 많습니다. 15도가 넘는 경사지로는 잘 다닐 수 없고 속도는 시속 3에서 4km로 사람이 천천히 걷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배달 거리를 지금은 1.2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음식을 담으셔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주문이 많은 점심이나 저녁 피크 시간에는 배차가 빨리 되어서 또 다른 업체에선 작년 11월부터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배달 로봇 9대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건물 6곳만 지정해 임시 운영 중인데 올해 안에 수도권까지 배달 지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악천후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서의 배달은 이제 로봇이 처리하고 라이더가 안 잡혀가지고 매출 기회를 날릴 수가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도 지난 9일부터 판교역 일대에 배달 로봇 6대를 도입했습니다. 로봇 배달이 가능해진 건 규제가 풀려 자율주행 로봇도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주문자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겁니다. 실내까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동문이랑 엘리베이터도 연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난해 5,200억 원 규모였던 전 세계 배달 로봇 시장은 2028년 2조 3천억 원 넘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중국에서는 손오공 소재 게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이 게임 하나가 경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게임 체험관. 대형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검은 신화 50 게임을 직접 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체험자들은 주인공 손오공이 되어 괴물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首先吸引这个游戏吸引我的就是画面了，然后其次是它给我的一个代入感比较强。 이 게임은 지난달 말 출시된 이래 1,870만 장이 팔려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서구 문화 중심의 게임 시장에서 중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제품이 출시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西游记确实是中国传统文化的一个传承嘛，然后也比较好立足于去做这个游戏的构想。 검은 신화 50은 단순한 컴퓨터 게임에 불과하지만 침체된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시 이후 게임 구동을 위한 콘솔이 매진 행진을 벌였고 50 전용 고사양 PC나 노트북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 게임의 캐릭터 모양을 한 월병 선물 세트가 나오는가 하면
손오공 모양의 피규어는 물론 손오공 포스터를 주는 커피 제품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실제 유적지 모습을 따온 게임에 관련 장소를 직접 방문하려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趁住呢波熱點推出咗，跟住悟空遊山西等等嘅呢種線路，咁我亦都係有好多遊客會諮詢啦。 대표 유적지인 샤오시티엔 사원은 티켓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나 증가했습니다. 中国这么多用户的喜欢，那对整个行业它是有一个很大的一个激励的作用。对，我觉得这个作用，会比这个本身这个产品或者是赚了多少钱，它的意义会更大。对。 그동안 게임을 아편에 빗대 규제해오던 중국 정부도 지난달에만 110여 종의 게임을 허가하는 등 게임 산업을 통한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례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평소보다 더 크고 밝은 한가위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늘 밤 자정 이후가 되겠습니다. 추석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9월 폭염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남 곡성이 38도로 사람 체온보다 뜨거웠고 대구가 36.1도로 117년 만에 최고 기온을, 서울도 33.2도로 역대 2위의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을 보시면 소나기가 그친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단맞이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붉게 보이는 순창과 곡성 등지에 세차한 비가 오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늦은 밤 이동하시는 분들은 빗길과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해상의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번 폭염은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꺾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져 부쩍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였습니다. 남은 연휴 건강 유의하며 보내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